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6년 상반기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경력사항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좀 단비 같은 소식이고요. 거의 지금 하반기 채용이 막바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 한 마디 더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직전에 SR도 분석해서 올렸고요. 지금 전기통신, 토목, 코레일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거 철도기간 3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작성해서 본인이 해당 사항 있으시면 무조건 지원하시고요. 지금 시점이면 진짜로 못 먹어도 곱니다.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9호선이 1, 2, 3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1단계를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고 2, 3단계를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철도기관 이직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당연히 경력 있으신 분들이 추후에 자소서 작성할 때나 면접 때나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필기시험이 NCS 의수문만 보거든요. 요즘에 전공 없이 의수문만 보는데 거의 없잖아요. 저희 필승 NCS 컨텐츠 보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9호선 운영 부문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공고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모집 분야 및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 기관사, 전기, 신호, 통신전자, 토목계도 기계로 오랜만에 정말로 폭넓게 많이 뽑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명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2자리고 1자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직무기술서가 따로 없어가지고요. 밑에 제가 서울교통공사 거를 좀 첨부를 해놨고요. 이런 업무들을 한다. 자세한 건 이따가 직무기술서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전형 일정 보면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지원서 접수가 이제 24일까지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13일에 떴는데 지금 오늘이 16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상세히 풀이해 드릴 테니까. 서류평가가 24일에서 28일, 자소서 인성평가가 4일에서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제출을 할 때 자소서까지 제출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월 13일에 필기평가 NCS가 있고요. 면접이 이제 18일부터 24일까지 꽤나 또 길게 진행을 합니다. 배수를 굉장히 좀 폭넓게 가져가려나 봐요. 뭐 5배수 이 정도 되려나?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공지가 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이니까 악착같이 달려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링크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자격증으로 1차 컷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 및 인성평가를 진행을 한다. 자소서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전문위원회에 의한 조직 및 직무적합도가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는 의수문 20문항씩 총 60문항 70분간 푸는 걸로 되어 있고요.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뭐 늘 하듯이 인성 경험 면접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배수는 나와 있지 않고요. 몇 배수로 커트를 하는 건지는 나와 있지 않고 예비 합격자 얘기는 있고요. 수습기간 뭐 3개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 보면은 뭐 파일이 첨부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고가 이렇게 있는 게 전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맨날 공기업 채용 공고 보다가 사기업 채용 공고 보니까 좀 당황스럽죠. 근로조건 뭐 회사 내규에 따르고 이런 복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 메트로 9호선을 최종 목표로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좀 열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하시고 다니시다가 내년에 다른 철도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걸 권하는 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9호선이 최종 목표이신 분들도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교육사항, 인턴 경험, 그 다음에 경력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관,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목 이름을 써주고요. 교육 구분은 학교 교육인지 직업 교육인지 직업 훈련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받은 거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은 이제 이수한 기관명을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라면 대학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교육, 직업훈련은 교육받은 기간 써있는 거, 이수증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학교 교육이다 그러면은 1학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를 이제 학사 일정 조회하면서 좀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턴 경험은 회사, 기업 규모 누르면 이제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무 기간도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이 섹터는 작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경력사항입니다.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부서랑 담당 업무가 추가가 됐고요. 직위, 연봉까지 좀 쓸 필요가 있다. 경력 증명서에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라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스타벅스에서 일했다 그러면 스타벅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당 업무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일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하게 희망 직무로의 이직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회사에 대한 근무 불만족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이 만족스럽지만 희망 직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직무를 이직하고 싶어서 퇴직했다 라고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철도 기관이야, 똑같은 영무원에서 영무원으로 이직하는 거야, 그러면 희망 직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건강이랑 그 현재 직장에 대한 근무 불만족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내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기소개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장 과정입니다. 1번 문항 성장 과정이고요. 2번 문항 성격의 장단점, 3번 문항 지원 동기, 4번 문항 입사 후 포부, 최대 1,500자인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채워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 최대라고 해가지고 뭐 한 1,000자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주어진 분량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문항당 최대 1,500자다. 분량이 매우 많고 다른 기관과 달리 문항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성장 과정 이렇게만 주면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량 채우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써가지고 잡탕이 되면 안 돼요. 문항이. 그럼 평가자가 좋은 점수를 주기가 매우 어렵고요. 문항마다 성장 과정부터 입사 후 포부까지 각각에 해당하는 것만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풀이에서는 각 문항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입니다. 문항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면 내가 이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가 좀 더 맥락이 잡힙니다. 수월하게. 지원자의 가치관, 태도 형성 과정을 보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기본 인성과 일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 원천이나 배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조직 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안정적으로 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를 알면 우리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CS 직업윤리, 대인관계, 자기개발 등에 해당이 되고, 여기 안전의식, 고객 서비스 관점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작성 방향,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100에서 200자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어릴 때부터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라왔다. 한 2개 정도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내용을 쓴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걸 먼저 정하고 쓰면은 아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먼저 써준 다음에 1번이랑 4번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학창 시절에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었고, 이게 아마 이제 그 가치관 1번의 상황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안전을 우선하는 습관을 몸에 익혔다가 핵심가치 2번의 두 번째 스토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또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장 과정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켜야 하는 도시철도의 제 행동 기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가정, 학교, 대학대의 핵심 가치 두 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당연히 지원하는 직무랑 관련된 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래서도 보겠지만 책임감 성실, 배려 협업, 안전 규정 준수, 꾸준한 자기개발 등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내가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일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를 두 개를 딱 정하셔가지고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메트로 9호선에서 그게 왜 중요한지까지도 조금 써주면 좋겠죠. 안전을 얘기를 해. 내가 안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그게 왜 우리 9호선에 중요한지까지 언급을
해줘야 어필이 되겠죠. 점수를 잘 주세요 하고 어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서 같이 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 가치마다 어떤 경험을 통해 길러졌는지 한 개씩 스타 혹은 스카 구조로 작성을 해라. 400자에서 500자 정도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카는 이렇습니다. 상황 설명하고 과제가 뭐였는지 행동과 결과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상황을 얘기하고 그때 위기가 뭐였는지 행동과 결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는 100에서 200자 서울메트로 9호선의 안전, 고객 최우선 가치랑 연결해서 해당 가치를 어떻게 발휘할 건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로 책임감, 성실처럼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태도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급 동아리에서 맡은 역할, 장기간 꾸준히 활동했다, 마감을 준수했다, 지각 없이 생활했다. 사무기관사는 시간 약속이 정시성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겠고요. 기술직도 사실은 기한 내에 유지보수를 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검 일정 준수, 체크리스트의 성실한 이행, 이런 것들이랑 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책임감이랑 성실이랑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 내용도 어떤 건 책임감이고 어떤 건 성실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면 이런 나의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거, 대인관계 의사소통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고 봉사활동, 가족 돌봄 등에서 상대의 입장을 듣고 조율한 경험을 가져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무에서는 고객 응대랑 민원 완충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관사는 관제, 영무, 동료와의 소통을 잘할 수가 있겠고, 기술직은 협업 시 안전을 위한 사전 조율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9호선에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필하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거. 업무 시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한다라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직업윤리, 준법성이기 때문에 직업윤리이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 측면도 어필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공장, 실험실 등에서 안전수칙을 지킨 경험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위험 상황을 사전에 막은 경험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렬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규정은 특히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연결지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기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인생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그리고 그거를 기르게 된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위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씩으로 요약하는 거 100에서 200자, 핵심 가치 두 개 정리하는 거 4에서 500자, 각각의 경험 4에서 500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요. 가치 1과 경험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안 쓰고, 만약에 내가 책임감을 잡았어. 그럼 왜 그게 중요한지 쓰고 관련 경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600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내가 협업을 만약에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협업이 왜 9호선에서 중요한지, 협업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된 그런 성장 과정 경험 2 해가지고 한 덩어리 해서 600자. 이렇게 두 개에서 1200자 쓰시고요. 두 갈씩 150, 마무리 150 해가지고 1500 채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일단은 의도는 지원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개발 능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아 인식이죠. 그래서 성격이 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에서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할 때도 이런 성격이 기반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좀 덤벙거리는 성격이면 일할 때도 덤벙거릴 거란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특히 단점은 지원자의 문제 해결 방식과 성숙도를 좀 평가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이죠. 단점이 곧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직 문화와의 적합성 평가. 즉, 우리 조직에서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두 개를 작성을 하고 단점을 하나를 쓸 건데, 위험하지 않은 이런 조직 문화, 일할 때 좀 거슬리지 않을 만한 단점으로 하나 써주시고 개선 과정 구조로 써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씩. 책임감이 강해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성격이며 배려심이 깊어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팀워크를 발휘한다. 이 장점 두 개고요.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성향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질 때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완하고 있다. 단점과 계산 구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 1과 경험, 장점 2와 경험 써주시고요. 중요한 점은 성격의 장점과 역량의 강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성격의 장단점과 역량의 강점, 약점은 다른 거예요.
성격은 기질, 태도, 행동 습관을 얘기하고 역량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요. 성격은 침착함, 꼼꼼함, 배려심.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복이 있고 낯가림이 심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낯가림이 있다. 이런 것들.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분석력, 기획력, 기술 이해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침착한 편이다, 책임감이 강하다,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스타일이다, 매사 계획적인 성격이다 이런 걸로 잡고요. 그 성격으로 비롯된 역량은 뒤에다가 연결해 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침착한 성격 덕분에 비상 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공감을 잘해서 민원을 잘 처리해 왔다. 이를 통해 고객 응대 능력을 가졌다. 이런 식인 거예요. 성격, 결과, 역량 이런 형식으로 3단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개선 노력이랑 행동까지 써가지고 이제 4에서 500자 써주시면 되겠고요. 단점 자체보다는 개선을 위한 나의 행동과 노력을 조금 더 길게 써가지고 리스크, 내 단점을 너무 부각시키기보다는 잘 극복을 해왔다라는 방향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장점은 어떻게 발휘하고 단점은 어떻게 관리하겠다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소재로 이렇게 장점 후보, 단점 후보 및 보완 방법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왜 중요한지도 이렇게 괄호치고 써놨거든요.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단점 고민해가지고 이런 흐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첫 번째를 보면은 신중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규정을 확인한 뒤 행동한다. 그런 신중한 성격이다. 이건 안전이랑 정체성에 직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호선의 중요한 부분과 함께 연결이 지어가지고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위험하지 않은 단점은 이런 거예요. 뭐 말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현장 아르바이트, 발표 경험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일정 관리, 뭐 우선순위 설정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일이 조금 더뎌질 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좀 많이 갖다 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장점과 단점 예시를 좀 살펴보시고 나랑 핏하게 맞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져다가 쓰셔도 괜찮겠고요. 다만 이제 관련 경험으로는 이제 본인 얘기를 좀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갈씩 장점 1, 2 경험, 그 다음에 단점과 개선 노력, 마무리까지 이 구조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원 동의입니다. 이 문항 정말 중요하고요. 지원자가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런 질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지원한 건가? 우리 회사 진짜로 오고 싶어 하는 건가?를 물어보고자 함이고요. 자, 이거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은 서울 메트로 9호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조사도 별로 안 해봤고 이러니까. 그죠? 그리고 조직 문화 운영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랑 잘 맞는 사람인지 보려고 하는 거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보고자 함입니다. 이 사람이 기관사, 사무 운영직, 그 다음에 뭐 정기직 이런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왔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진정성과 장기적으로 오래 다닐 사람인가를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왜 9호선인가, 왜 이 직렬인가를 회사 특성과 NCS 역량으로 설득을 해줘야 되겠고요. 나와 9호선을 잘 이어줘야 돼. 내가 가진 거와 9호선, 니네가 가진 거 잘 맞는다. 나는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거를 잘 어필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750자씩 나눴으면 되겠고, 회사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사무직을 지원했어. 9호선 지원 동기는 9호선 지원 동기대로 쓰시는 거고요. 사무직 지원 동기는 사무직 지원 동기대로 쓰는 거야. 두 개를 나눠서 쓰시라고요. 섞어서 쓰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써주셔야 되겠다. 자, 먼저 회사 지원 동기 두 가지식으로 핵심 문장 씁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메트로 9호선이 가진 운영의 가치와 공공성에 깊이 공감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능적으로 얘네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라고. 서울 핵심 축이다, 수요가 높은 노선이다, 지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등을 언급을 해주자. 동서를 가로지르잖아요, 그죠? 자, 9호선만의 차별성, 뭐야? 급행 일반행이 혼재하고요. 혼잡도가 높고, 승객층이 다양하고요. 높은 책임성, 위에 기능의 중요성이랑도 연결이 될 것이고요. 내가 직접 체감한 노선의 특성, 내 경험 기반으로 얘기를 좀 해주라고. 내가 많이 이용한다, 이용해봤다 하면서 9호선만의 특징과 장점을 언급을 하시고, 공공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9호선이 담당하고 있는 시민의 이동권, 도시철도 운영의 사회적 의미를 언급을 좀 해주시고요. 회사의 가치, 안전, 정시, 고객 중심과 나의 신념을 좀 연결을 시켜라. 이러이러한 가치에 어떠한 점에서 내가 공감이 된다 등 내 스토리랑 연결을 지어주시고요. 마무리,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9호선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소재들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9호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 왜 중요한 노선인가. 최초의 급행 시스템, 강서, 강동을 연결하죠. 관통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다른 노선 대비 높은 혼잡도와 수요가 있고요. 환승객, 외국인, 공항 이동객 등 다양한 승객층이 있다. 안전 정시운행 고객 중심 운영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특성, 차별성은 혼재하는 복합 운영 시스템이고 혼잡도 상위권 노선이고 국제 공항 연계 이동객 비중이 높아 대응 범위가 더 넓어야 되고요. 가장 빠른 서울 지하철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시민과 언론의 관심도가 높다. 안전관리가 특히 까다로운 노선이죠. 이런 것 때문에. 예, 급행, 환승, 동선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공공성,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개인적 공감 포인트도 직무 얘기하지 마시고 회사 가치 자체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세요. 빠르고 안전한 이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공공 서비스에 책임감 있는 운영 방식에 이끌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나도 사회적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 싶은 관심이 있었다. 이런 것들 어필하면서 왜 내가 9호선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은 다 좋은 얘기고 9호선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를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말이 되기도 하고 억지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 나는 9호선의 어떤 점들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사무직을 예시로 좀 써봤는데요.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 문장 써주세요. 내가 지원한 직무는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이러이러한 직무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했다. 업무에 대한 이해, 안내, 안전관리, 비상대응 등 사무직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고요. 혼잡, 민원, 급행 통과 등 이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성, 역무 난이도의 실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 주세요. 내가 경험한 상황 중에 역무와 닮은 장면을 제시를 합니다. 한 개로 분량 짧으면 2개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기른 역량을 이 직무랑 연결을 시킬 건데 그 역량을 얘기하기 위해서 경험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랑 4번이 순서가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고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역량을 내가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추가로 내 성격 있잖아요. 나의 성향이 2번에서 썼죠. 이 직무랑 맞는 점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도 연결짓고 내 성격도 연결짓고 그래서 이 직무에 지원했다라고 마무리해주면 깔끔하겠죠. 마무리로 직무 적합성 강조,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겠다 등등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대표적인 소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 공고에 있는 건데 전기, 신호 이렇게 기술직은 좀 이것만 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통공사도 같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갖다 놨습니다. 열어보시면 각 직렬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나머지 직렬도 직무기술서 봐보세요. 서울교통공사 거. 직무의 난이도랑 책임성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생각을 해서 작성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왜 직무가 까다로운지 어떤 점에서 이 직무가 어려운지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개인 경험과 기른 역량을 연결해줘라. 그래서 경험을 직무와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질서 유지한 경험, 고객 응대, 감정관리 경험, 차분히 단계별로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 2-3개만 잘 연결하면 직무 적합성을 드러낼 수가 있겠고요. 내가 가진 성향과 직무 특성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에서 작성한 성격의 장점 활용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침착함,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 안전과 규정을 준수한 성향, 책임감, 성실함, 위기대응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위기대응 능력은 내가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다 라는 걸 어필해준다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잘 해낼 수 있는 부분, 혼잡 안전 상황에서 침착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민원을 차분하게 응대하고 사실 기반으로 이걸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승강자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역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이 직무에 지원한 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어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를 보도록 합시다.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사 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지원자들이. 근데 이게 너무 뜬구름 얘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고요. 신입으로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떠한 구성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고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안전, 고객 중심, 정시성,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요약할 건데요. 입사 후에는 단기, 중기, 장기 별로 요약을 할 거기 때문에 뒤에 거 먼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목표, 기본, 안전, 적응. 중기 목표, 전문성 개선 활동하고요. 장기 목표는 조직에 기여하고 리더십,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 이런 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기랑 이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중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직렬에 직결되는 걸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진짜로 써주시면 돼요. 한 400자씩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씩 요약과 마무리 150자 정도씩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예시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점. 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400자씩 쓰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입사해서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어떤 점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는 안전과 기본 업무 역량을 갖춘 신뢰받는 직원이 되고, 중기에는 현장의 문제를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인재, 장기에는 안전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인력이 되겠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뒤에다가 서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마무리, 9호선의 안전, 품질, 환경, 경영 방침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9호선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등,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중심으로 작성해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메트로 9호선 내문항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16일이고요. 접수가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또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소서잖아요. 제가 풀이를 가이드해드린 대로 써보시고요. 첨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이루다 코치님이 진행을 하고요. 저희 코치님들은 NCS 능력중심 채용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니까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고정 댓글이랑 영상 정보란 보시면 우리 코레일과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첨삭 합격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내용 꼼꼼하게 읽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불 여부 관계없이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도 면접까지 합격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약 5년 동안에 최종 합격 550명, 549명이죠 정확히는, 얘를 배출을 해왔습니다. 직업상담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이루다 코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격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NCS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컨설턴트들입니다.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자소서, NCS 필기, 면접까지 다 할 줄 아는 컨설턴트들이기 때문에 NCS에 철저히 기반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기재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NCS 10개 영역에 기반해서 적절한 소재인지 보고, 이런 글 작성법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성, 기승전결 전개가 매끄러운지를 같이 보고요. 단어 및 문장의 짜임새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판단을 하고, 채용평가 기준에 맞게 코멘트하고 문장 수정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필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재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써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충실히 하고 보내주신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고칠 거 고치고, 여러분들이랑 얘기 추가로 나눠가지고 보충할 거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써드리는 대필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1500자고 주제 자체가, 문항 자체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소통을 좀 많이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고 완성을 한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첨삭은 문항별 1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짜잘짜잘한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거는 이제 제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근데 다른 소재로 갑자기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공수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재첨삭 비용이 들어간다. 문항당 3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원샷 원키를 추구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깔끔하게 자소서 이쁘게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데, 자소서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좀 추가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재첨삭 비용이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항당 6만원, 내문항 전체 할 때 22만원입니다. 여러분 6,000자인데 22만원이면 진짜 저렴한 겁니다. 다른 데 많이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정말 업계에서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말씀드리면은 제출 분량에 맞게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경력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소요기간 최대 3일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다만 24일에 제출할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할 것이고요. 첨삭 희망하시면 여기 여러분의 생각 경험을 빛나게 만들어 드릴 첨삭반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떠먹여주는 9호선 자소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면접 특강까지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필기 보시는 날에 면접 특강 홍보 영상까지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